자, 우문서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문 현답과 동문서답의 합성어입니다. 자, 오늘은 어리석은 질문이 도대체 뭘까? 뭐가 어리석은 질문이었나?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말씀드려야죠. 뭐 어차피 도에서 시작할 때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이 어리석은 질문. 어리석은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예요? 보리맥자죠? 다 아시죠? 보리가 뭐 어쨌다고? 오, 이건 쌀맥자 같은데? 맞습니다. 보리하고 쌀? 에이, 무슨 조실이렇게 그러지. 그걸 모재기를 하려고. 에잉? 콩까지? 콩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는 거 뭔데? 그렇지. 마가 뭐야? 이거 뭐, 마이태자 할 때 그 마 아니에요? 삼배옷 이런 거? 뭐야, 그러면 이게, 어? 이게 뭐죠? 맥, 미, 두, 마. 이걸로 뭔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나. 날도 더운데. 응? 날도 더우니까. 그냥 저의 그 어리석은 질문하고 엉뚱한 답이라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이 한여름도 건강하게 한번 지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첫 번째로, 정말 시작하네, 이 사람. 예, 시작해야죠. 첫 번째로 보리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어쩌다 이런 토픽을 저희가 그래요. 아니,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저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죠. 보리맥, 그래, 해보세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날이 아니라 어렸을 적 기억이에요. 이렇게 빵을 먹고 나면, 옛날에는 초등학생 때는 빵 먹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죠. 그때는 뭐 학생 수가 한 80명 됐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 때. 근데 보면 80명 중 한 10명은 도시락을 못 쌌어요. 정말로. 그리고 또 홍문씨가 안 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홍문씨가 안 하면 엄청 혼냈죠. 이름 적어가고, 뭐, 이렇게 손바닥 내밀어 그래. 그걸 때렸어요. 좌로 가지고 때리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통보하고 말이지.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빵을 사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빵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주지도 않고. 에이.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빵 껍질이 있으면 이제 껍질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요런 말. 이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뭐라고 적힌 거냐면 이게, 어렸을 적 기억인데, 소맥분이라고 적은 거잖아요. 소맥분. 뭐 이거 미국, 캐나다 이거랑 뭐 상관없고. 소맥분이 뭘까? 빵인데 왜 소맥분이지? 소맥. 요즘 같으면 이제 소맥 그러면 소주랑 격진한 뜻이죠. 네, 그만하죠. 재미없죠. 근데 요즘에 또 이게 소맥이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또 술집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더구만요. 그 주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주문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예, 음식 뭐 하고요. 그럼 술은요? 그러면 카스처럼 주세요. 그럼 띵. 다 알아듣던 걸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카스처럼으로 이렇게 딴 얘기 그만하죠. 예, 좋아. 그래 소맥분. 그래 소맥분이 뭐 어쨌든 아니 소를 어떻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음해하는 소. 그거 아시겠죠. 이제 당연히 어느 순간에 알게 됐는데 하여튼 초등학생 때 저기 질문서에 소맥분이 뭘까? 소맥분으로 빵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저 소맥분은 뭐야? 그러다가 이제 한자를 깨치게 되면서 소맥분이라는 거는 그 밀가루 이렇게 이제 누가 가르쳐 주시더구만요. 그래서 소맥분은 밀가루다. 네, 좋아요. 그래서 소맥분이 밀가루인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맥분이 왜 밀가루가 된 거지? 이제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생겼고요. 그 사람 질문 되게 많네. 그러다가 다른 사람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제가 괴로운 거지. 자꾸 이렇게 셀프 퀘스처닝을 하니까 그게 제가 괴로워서 그렇죠. 자, 그래서 언제까나 이게 소맥분, 그래. 자, 그러면 소맥이 왜 소맥이지? 막 이런 생각에서부터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소맥을 갖다 한문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보리다. 이런 얘기잖아. 아니,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럼 분명히 큰 보리가 있는 거 아니야? 중간 보리, 뭐 더 작은 보리, 제일 작은 보리,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래서 작은 보리, 아니 왜 소맥을, 그러면 뭐가 작은 보리란 얘기하고, 밀, 응? 휘트, 영어로 휘트 아시죠? 밀가루, 그러니까 밀을 갖다가 작은 보리라고 부른 거예요.
밀을 작은 보리라고? 그러면 큰 보리가 있어? 큰 보리는 뭐야? 차차 말씀드릴게요. 밀을 작은 보리라는 건 맞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 그래, 밀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멋있게 쓰려고 한문으로 또 적었나?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정말 한문이라고 그러면 그 중국말은 어떤가? 아니면 일본말은 어떤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일단 그렇다면 소백, 작은 보리다. 좋아. 중국말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말로 찾아봤더니요, 소맥이에요. 이건 이제 간자니까. 소맥. 일본말로도 소맥이에요. 일본말로도 소맥주. 한문이니까 이렇게 갔구나. 자, 그렇다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小麦 샤오마이 그러는군요. 小麦 샤오마이.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일본어는, 안 될 일본어지만 고무기 같은데요. 들어볼까요? 코무기, 코무기. 코무기, 코무기. 코무기? 그러네요. 코무기, 자, 그렇다면 여기는 小麦 샤오마이. 코무기, 일본은 코무기. 같은 글자를 가지고 우리는 소맥. 같은 글자였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도 이건 작은 보리다. 알기가 좀 작죠. 보리보다는. 사실 제 손에다 이거 보리하고 밀을, 이삭을 쥐어준다 그러면 좀 구분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밀이 조금 작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 소맥인데, 여기서 온 말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샤오마이, 코무기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밀이란 뜻이 되는 거고, 밀은 밀가루를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소맥, 밀로 만든 가루다. 소맥으로 만든 가루다. 소맥분이다. 영어로도 다르죠. 플라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꽃으로 말하는 FLOWER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죠. 플라워하고 이 플라워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꽃하고 밀가루하고 발음이 똑같다. 이거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뭔데 그래, 내가 대답할 거다. 기대되시죠? 이게 왜 근데 다른 거는, 그러니까 보리, 쌀,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은 가루를 보통 안 만들어 먹잖아요. 통으로 먹잖아요. 통으로. 응? 알갱이로. 쌀도 마찬가지. 보리도 그렇고. 근데 밀밥을 해서 잡숴보신 분 계세요? 아니, 통밀로, 그러니까, 통밀로, 이렇게 밀밥 이런 거 안 되나? 왜 이런 거를 안 만들고, 전부 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리든 쌀이든 이런 것들은 가루를 안 내는데, 물론 억지로 내려면 가루 낼 수 있죠. 근데 그 특별한 거고, 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밀은 거진 99%, 99%? 거진 100%, 이거는 가루를 만들잖아요. 밀가루. 그런 생각 안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날은 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왜 밀은 가루를 만들어서 만들죠? 가루를 만들어서 먹죠? 그러고 나서 그걸 또 물에다 섞어가지고 반죽하고. 그렇게 손만이 걸리고 일이 많잖아요. 차라리 그냥 통밀로 만들어서 우리처럼 밥에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떡 만들어 먹고 이러면. 근데 왜 이건 밀은 99% 100% 가루. 그래서 역시 이런 지혜는 노인민께 물어보는 게 최고더구만요. 아무리 알려고 그래도 책을 주자고 그러고보다 노인민께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왜 밀가루를 만들어서 먹습니까? 저희 어머니께 모친게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그거 밀은 껍질을 벗기가 힘들어야 이런 거예요. 네, 왜 그 껍질이 안 벗겨집니까? 다른 건 벗겨지는데요.
근데 전에 옛날에 지금처럼 기계가 이렇게 활발치 않았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절구통에다 넣고 뭐 쌀이든 보리든 이제 방아를 찧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몽둥이로 쾅쾅쾅 하면 이게 제 생각에 이게 막 뽀개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쌀이나 보리가 서로 막 마찰이 생기는 거야. 이놈하고 이놈, 얘하고 쟤, 이 친구하고 저 친구 막 서로 마찰이 이러면서 껍데기가 훌러덩 벗겨지는 거죠. 훌러덩 하나씩 하나씩 껍데기가 벗겨지면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옛날에 뭐죠? 오줌 싸면 이게 키 쓰고 뭐 받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에 쓰는 키 이렇게 넓적한 애가 있으면 머리에다 쓰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줌 싸다 오고 그럼 요 키에다 놓고 이렇게 톨톨 이렇게 치게 되면 이 껍데기들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밑에 가서 알갱이만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방아 찧어서 뭐 이렇게 방아를 찧어서 우리가 이제 쌀을 만들어서 먹는다 이랬는데 밀은 여기다 밀을 갖다가 놓고서 찢게 되면요. 밀이 어떻게 되면 뽀개져 버립니다. 밀이 뽀개져 버려요. 이게 뭐지? 벗겨지는 게 아니라 벗겨져야 먹는데 이건 그러지 이 밀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밀을 집에서 이렇게 해먹는다는 건 상당히 이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막 뽀개진 걸 갖다가 밑에다 이렇게 시브 채라고 그래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모르는 종이 있죠. 채에다 놓고 걸러요. 막 걸으면 이제 위에 있는 껍데기들 밑에 가루가 이제 고운 가루들이 떨어지겠죠. 껍데기들 위에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게 몇 번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곱게 빻은 다음에 부서뜨린 다음에 위에 껍데기를 위에 채를 통해서 버리고 걸르고 밑에 가루를 모으는 겁니다. 가루를. 그래서 밀이라는 거를 이제 물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먹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쌀하고 보리 먹는데 이제 이 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소규모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다가 밀을 갖다 이제 그 수확한 밀을 갖다가 납품을 하면 밀을 가루가 아니고 밀을 이렇게 주면 이 공장에서 대대적으로 이걸 가루로 만들어 줍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밀가루 형태로 이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분. 가루를 만든다 이거죠. 가루를 만든다. 그래서, 그래서 밀은 100%, 그러니까 99%, 100% 밀가루 형태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나마 이렇게 집에서도 소금으로 방아를 찧거나, 아니면 그냥 그 시골에 뭡니까? 그 방앗간에 가면, 이거 뭐 순식간에 그냥 다 이렇게, 도정을 해주잖아요. 껍질 벗겨주잖아요. 뭐, 현미로 깎아주세요. 뭐, 에서부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밀만큼은 그래서 큰 공장에서, 우리 현재도 그렇죠. 큰 공장에서 이제 제품 형태로 밀가루를 만들어서 이 재분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밀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죠. 나달이 있고, 이 붙어 있는 껍질이 여기 단단히 붙어 있을 뿐더러, 여기 물러요, 안에가. 그러니까 이게 쌀알 같으면 이게 뽀개지지가 않는데 이 밀 같은 경우는 쿵쾅쿵쾅 몇 번쯤에 이게 다 부서져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가루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밀은 어떻게 100% 밀가루 형태로 소비를 한다. 사실 이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통밀이라는 게 있는데, 통밀은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딱딱한 걸 요 바깥 부분만 살살살살살 깎아내는 거예요. 살살살살살살살 깎아가지고, 안에 거는 고스란히 놔두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도전 기술이나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 통밀로 가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뭐 통밀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요리들이나 음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지금은 여기를 깎아요. 폴리싱 하는 거예요. 뭐 연마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깎기 때문에 옛날처럼 쿵쾅 쪄가지고 이걸 벗겨내려고 한 게 아니라 방아를 쪄가지고 이거는 이제 연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통밀이라는 것도 가끔씩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밀은 이게 방아를 찌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분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루 형태로서 소비를 했고 요즘에서야 이렇게 통밀이라는 게 나온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을 중국에 뭡니까? 그 무슨 그 전시회 이런 거에 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인공뼈를 팔더라고요.
인공뼈를 파는데, 인공뼈 같으면 우리는 뭐, 인공뼈 이렇게 되면 그럴 텐데,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캡슐에다가 담아놨는데, 인공뼈라고 파는데, 뭐라 써졌냐면요.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이렇게 뼈골자죠. 골, 그 다음에 골분, 뼈가루, 골분이라고 적어가지고 우리 예? 인공뼈를 팔려고 이렇게 저지를 하더군요. 그래서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누가 이렇게 골분이란 말을 쓰나 뭐 그런 기억이 있어서요. 자, 다음으로는 또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 이제 밀가루를 사러 가게 되면요, 보통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이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 한 3, 4년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정말로, 참,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지? 여러분들은 아셨죠? 근데 제가 남자인 건 아시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전 남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50 중반 된 남자인데, 무슨 주방에 가서 요리한다는 게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다른 집 남자들도 들어보니까, 한 50이 넘으면 주방에 들어가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왜냐면 물론 이제 집사람한테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딸의 맛있는 거 좀 해보고 싶은, 그리고 또 자기 돈을 안 해봤던 일들이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주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면 이건 어떻게 만든 거지?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사람한테 몇 번 고사리를 듣죠. 이걸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건 중력분으로 해야 돼. 아유, 저 들어가세요.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그거 박력분 아니야. 참, 집사람한테 망신. 참, 저기 뭔 말이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이.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거 한번 보세요. 강력분. 이거 뭔가 강력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응? 힘이 센 것 같아. 중력분. 이것도 중력이 작용하니까 지구 중력이 작용해서 아니면 또 무거울 중자라고 있잖아. 무거운 힘이야. 이것도 굉장히 큰 힘 같은데? 내가 박력분. 박력 있잖아, 남자가. 박력. 남자는 박력. 아니, 이것도 다 센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우위를 가릴 수가 없다. 어느 게 제일 강력한 거지? 강력분이야. 자기가 강력하니까 강력분이라고 그래서. 중력분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무거운 중자에. 박력분도 이거, 그래, 얘도 박력이 있어 보여. 얘기가 안 되더라. 전에, 어쩌다가 또, 저런, 뉴스를 듣거나 그러면 올해 경기 전망은 부드럽게,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연착륙을 한다. 아니, 비행기가 내릴 때가 연달아서 내리면 연착륙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비행기가 늦어지거나 무슨 기차가 이번에 늦어졌다 그러면 연착 그러잖아요. 연착됐다. 연착돼가지고. 아니, 근데 연착륙, 경착륙은 뭐지?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경착륙. 이게 다 한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연자는 부드럽다, 소프트하다 이런 뜻이고요. 소프트. 그 다음에 경은 하드하다, 딱딱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어제가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이게 빠방 그러면서 내리는데 착륙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우두두두두 그러면서 이제 땅에 내려도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착륙하는 게 이제 하드 랜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드 랜딩. 딱딱하게 착륙을 했다. 근데 이렇게 하드 랜딩을 하는 게 원래 교과서적인 랜딩이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착륙 그러면 이게 당연히 소프트 랜딩이죠. 근데 이 소프트 랜딩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랍니다. 그건 제가 요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연착륙, 경착륙이라 말고 요 비슷한 것도 있죠. 연수, 경수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연수, 경수 이럴 때 이것도 어떻게 딱딱한 물, 하드 워터 그러잖아요. 그러다 연수 이런 거 부드러운 물, 소프트 워터 이러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이런 것처럼 이게 한문을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세대 이후로는 점점 더 한문을 몰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면, 아이, 크게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어느 순간에가 꼭 필요할 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딱 꼭 필요한 순간에. 자, 그래서 이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중에 어느 게 제일 셀까요? 제가 물어보면, 당연히 강력분이 제일 셉니다. 왜? 강력하니까. 결국 이거는 한문을 알아야 이게 뭐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제일 강하다. 강이죠. 강력. 그렇죠? 강력. 중력은 중간입니다. 무거울 중자가 아니었어요. 가운데 중자였지. 자, 그 다음에 박력분한테, 박은 희박하다 할 때, 희박하다는 박자였습니다. 희박하다 할 때.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근데 왜 굳이 이런 말을 쓴 거야? 정말. 좀 짜증나게. 그냥 쉽게, 이건 센 가루, 이거 중간 가루, 이거는 약한 가루, 부드러운 가루, 이러면 돼. 이게 일본식 표기랍니다. 일본식 한자를 아마 이렇게. 아마도 그런 거 같죠. 박자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딱 찍었어요. 이게 회사명을 안 밝히면 되니까. 보면 중력 밀가루 이렇게 되겠죠. 중력 밀가루. 이거 뭐다? 수제비, 칼국수, 만두용 밀가루로 좋다.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중력이니까 그렇고 강력은 더 끈적끈적한 겁니다. 더 쫄깃쫄깃한 겁니다. 이거는 뭘 만들면 될까요? 쫄깃쫄깃한 거. 이게 국수에 좋대요. 쫄깃쫄깃하니까 늘어나니까. 아하. 그러니까 박력분은 이게 잘 뭉쳐지도 않고 쫄깃쫄깃하니까 그냥 바삭거리는 정도. 이렇게 케이크, 빵, 이런 거 만드는데 좋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수를 만드는데 이 박력분을 가지고 국수를 딱 반죽해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국수 자르게 뚝뚝뚝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뭘 만든 거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모르겠어요. 이제 빵을 만드는 강력분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빵이 껌처럼 질겨가지고 그냥 쫄깃쫄깃한 빵이 되니까 떡처럼 막 씹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화면을 조금 깨끗하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도 이 밀가루를 선택할 때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쫄깃하게 갈 것이냐, 이게 강력이죠. 쫄깃하게 가는 게 강력. 바삭하게 갈 것이냐, 부드럽게 갈 것이냐, 이럴 때는 이렇게 박력. 그 중간 정도, 이런 거, 부침용, 만두용, 이럴 때는 중력분을 쓰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사실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알았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왜 밀가루는 그런 게 갈리는데 다른 건 그런 거 없잖아요.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찹쌀, 맵쌀. 아하, 그러긴 그러네요. 그렇죠, 맞죠? 제 말 말씀하세요. 찹쌀, 쫀득쫀득하잖아요. 쫀득쫀득. 찹쌀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맵쌀로 그러니까 밥에 먹는 거죠. 찹쌀로 그럼 밥을 못 해 먹느냐? 아니죠. 찹쌀밥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쫀득쫀득하잖아요. 찹쌀밥을 먹으면. 그럼 맵쌀로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푸석푸석한 떡이 되겠죠. 쫄깃거리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 그런데 밀가루 외에 다른 곡식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밀가루에는 글루틴이라는 프로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글루틴이라는 프로틴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프로틴입니다. 그러니까 찹쌀, 맵쌀은 찹쌀, 맵쌀은 아밀로스 아시죠?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 스타치 구조가, 이거 복잡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밀로펙틴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밀로펙틴 성분이 많게 되면 찹쌀이 되는 거죠. 쫄깃쫄깃. 이거는 뭐예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얘기예요.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이나 이런 거에서 뭐가 찹쌀이다, 맵쌀이다 하는 거는 탄수화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탄수화물. 근데 밀가루에서는 이게 탄수화물 때문에 이렇게 쫄깃하거나 바삭해지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 때문에 강력해지고 중력해지고 박력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프로틴 때문에. 결국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경우는 글루틴이라는 프로틴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틴이라는 걸 꼭 명심을 주시기 바래요. 근데 찹쌀하고 맵쌀, 쌀에 있어서는 찰지다 할 때 이게 풀이 되는 호화라고 그러는데 풀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의한 것입니다. 탄수화물에 의한 거.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글루틴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